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그때 좀 더 살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수량을 왕창 모아두는 건데 괜히 가격 때문에 쫄아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 가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시죠. 하지만 주식 투자의 고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 수량 모으기에 집중하세요. 가격은 나중에 저절로 따라옵니다. 오늘은 이 심오하면서도 강력한 투자 철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왜 우리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량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주식 수량을 모아나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과 마음가짐까지 심층적으로 탐구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식 수량 모으기에 집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장기적인 안목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주식 가격 변동은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설령 운 좋게 예측이 맞아떨어진다고 해도 매일매일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엄청난 심리적 소모를 동반합니다. 오늘 올랐다고 기뻐하고 내일 내렸다고 실망하는 대신 우리는 가치 있는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늘 강조하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고 그 가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국 주가에 온전히 반영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단기적인 가격 등락은 더 이상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할인 기간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더 많은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통해 우리는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방법들을 통해 주식 수량을 현명하게 늘려나갈 수 있을까요? 웹 검색 결과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 전략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통적인 물타기 전략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로 매수하여 전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물타기를 단순히 위험한 행위로만 생각하시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단가를 효과적으로 낮춰 궁극적으로 수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작정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하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실행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무턱대고 물타기를 하다가는 끝없이 하락하는 주식에 묶여 손실만 키울 수 있으니 신중한 분석과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분할 매수입니다. 이는 일정한 시간 간격이나 특정 가격 변동에 따라 주식을 나누어 사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일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거나 주가가 특정 비율만큼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하는 방식 등을 들 수 있죠.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변동성 위험을 줄이고 평균적인 매입 가격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에 4에 6분할 매수 전략처럼 자신만의 규칙을 미리 정해두고 기계적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방식은 우리의 감정적인 판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주식 수량을 모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분할 매수는 특히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다고 느끼는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꾸준한 자산 증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이고 숙련된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방법인데요. 트레이딩을 통한 수량 늘리기입니다. 이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했을 때 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고 이후 주가가 다시 하락했을 때 매도했던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재매수하여 전체 보유 수량을 늘리는 전략입니다. 이 방법은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과 가격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은 수익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숙련된 투자자라면 자신의 전체 투자 규모의 10%에서 20% 내외의 소액 자금만을 활용하여 이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전체적인 주식 수량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매도 후 주가가 급등하여 재매수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는 위험도 분명 존재하지만 성공했을 때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전략입니다. 이러한 수량 늘리기 전략들은 여러 가지 강력하고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옵니다. 가장 먼저 평균 매입 단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설명드린 물타기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주가가 반등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수익 구간으로 진입하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수익 극대화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주식의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가 단 1%만 올라도 훨씬 더 큰 절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 투자에 있어서 복리의 마법과도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꾸준히 수량을 늘려나가는 것은 곧 장기적인 투자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증식에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전략들은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까지 선물합니다. 단순히 가격 변동에만 집중하는 투자는 끊임없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꾸준히 좋은 기업의 주식 수량을 모아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단기적인 시장의 흔들림이나 일시적인 주가 하락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든든한 베이스 캠프처럼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심리적인 여유를 가지고 투자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집 한 채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시작해라는 격언처럼 다른 자산과의 균형 잡힌 배분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한 멘탈을 가지고 주식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투자 전략이든 위험은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수량 늘리기 전략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추가 하락 위험입니다. 특히 물타기 전략을 사용하다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계속해서 끝없이 하락한다면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와 시장 상황, 산업 동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트레이딩을 통한 수량 늘리기 전략의 경우 매수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수익 기회를 놓치거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 패시브 펀드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액티브 펀드가 더 우월한 성과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항상 유연한 사고로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량 늘리기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지속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투자 목표 및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거나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적합한 전략과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의 위험 감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잠 못 이룰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하는 투자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성향과 재정 상황에 맞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을 가진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 분석 능력을 꾸준히 키워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과 기업의 가치를 스스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은 성공적인 투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히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넷째, 분산 투자 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정 종목의 모든 자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여러 종목이나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여 예상치 못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규모를 항상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트레이딩을 통한 수량 늘리기 전략을 사용할 때는 전체 투자금의 10%에서 20% 내외의 소액 자금만을 활용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주식 수량 모으기 전략을 고려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추가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 매집 종목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큰손들은 보통 특정 종목의 장기 이평선이 수렴하는 시점에서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매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잘 파악하여 함께 투자한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또한 잠재적인 희석 주식 수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이 전환사채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등을 발행하여 향후 주식 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주주들에게는 주당 가치 희석으로 이어져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과거에는 정석으로 통했던 6040 투자, 전략 주식 60%, 채권 40%의 더 이상 최적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새로운 시장의 흐름과 투자 전략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고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주식 수량 모으기는 단순히 주식 숫자를 늘리는 기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투자 대상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굳건히 믿고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여 투자를 숙성시키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멘탈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매우 심오한 과정과 같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라는 잔물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좋은 기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주식이라는 귀중한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씨앗들이 모이고 모여 언젠가는 거대한 숲을 이루어 우리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안겨줄 것이라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왠지 그때는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수량을 왕창 모아두는 건데 괜히 가격 때문에 쫄아가지고 팔았네, 이런 후회를 자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이 바로 갑바가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갑바는 강한 심장과 단단한 멘탈,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갑바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투자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 쉽게 불안해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레버리지는 우리를 시간에 쫓기게 만들어 조금만 주가가 흔들려도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결국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한때 내가 비트코인 몇 개를 가지고 있었네, 테슬라 주식을 몇 주나 보유했었네 하는 과거의 무응담은 지금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그릇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잠깐 큰 자산을 손에 넣었다고 해도 그 자산은 우리 손을 떠나 다시 사라져버리고 결국 우리의 그릇만큼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발견하고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굳건히 들고 가는 것이야말로 투자 성공의 핵심 원칙입니다.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행위를 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자산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안전마진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그릇 또한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투자를 시작했을 처음에는 몇십만 원만 주가가 빠져도 머리가 띵하고 밤잠을 설치던 우리가 어느 순간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무덤덤해지며 결국에는 수억 단위의 자산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진정한 단단한 갑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겉보기에는 쉽고 평탄해 보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둘째, 좁고 험난하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길을 용감하게 헤쳐나가야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과 성장을 에너지 삼아 더욱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 그릇의 크기가 이밖에 안 되는 사람이 사만큼의 큰 문제를 겪게 되면 심한 멘붕에 빠지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릇을 키워 그릇의 크기가 8이 되면 4 정도의 문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즉,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자체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내 그릇이 아직 작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그릇을 더욱 키워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해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지거나 주식 시장의 하락장에서 허우적댈 때는 흔히 문제만 크게 보이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말들을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며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기왕하는 거 제대로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이러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바로 성공을 향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루틴의 놀라운 힘을 믿으십시오. 꾸준한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하며 꾸준히 실천합니다. 비가 오든 개인적인 일이 망하든 시장이 폭락하든 그들은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루틴을 묵묵히 이어갑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기 쉽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면 루틴이 있는 사람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습니다.
바로 이 신뢰와 일관성이 장기적인 성공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똑같은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은 지겹다. 하지만 그 지겨운 반복을 매일 이겨내고 꾸준히 실천한 사람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그리고 투자. 이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매우 지겹고 반복적인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겨움을 10년, 20년씩 꾸준히 견뎌내고 실천한 사람만이 결국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을 찍는 겁니다. 투자의 세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는 훌륭한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자신만의 투자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내며 단기적인 리스크를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녹여내 결국 큰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을 향한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루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씨앗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한 농부는 자신이 가진 씨앗을 계속해서 밭에 뿌립니다. 그 씨앗 중 일부는 길가에 떨어져 말피고 또 다른 일부는 새들이 먹어버리거나 돌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혹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자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비옥한 땅에 제대로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언젠가 수백 배, 수천 배의 엄청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투자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씨앗들을 우리 인생의 밭에 뿌리고 있나요? 단순히 돈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아니면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우리는 자신만의 확고한 루틴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자원을 우리의 무기로 삼습니다. 거대 자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얽매여하지 못하는 진정한 장기 투자를 우리는 실천합니다.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는 것이죠. 둘째, 우리가 시장의 유혹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흔들려 중간에 변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스스로 강력한 마인드셋을 견고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마치 배가 폭풍우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항해,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주요 이벤트들을 미리 예측하고 각 시점에 맞는 유연한 투자 기간과 전략을 사전에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나 자녀, 교육 자금 마련 등 인생의 큰 목표에 맞춰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넷째,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성격과 속성이 다른 두세 가지의 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베이스 캠프로 삼고 주식과 암호화폐는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스노우픽처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들 때문에 비트코인, 테슬라, 그리고 서울부동산에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기 투자라는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험난하지만 보람있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귀중한 전략과 마인드셋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우리만의 원칙과 루틴을 지키며 이긴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긴 투자 여정의 든든한 동료로서 오늘 이 순간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루틴을 이어갑시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와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구독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리스펙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